안녕하십니까. 시네스토랑 서사무엘입니다. 벌써 개나리가 피고 좀 있으면 곧 벚꽃도 필 텐데 또 오늘 재미나고 즐거운 토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예은입니다. 이렇게 어색해. 네, 안녕하십니까. 주민찬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한번 이야기 담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권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노비라는 영화를 오늘 그 얘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외계인 녹 하면 영화에서도 그랬지만 녹색, 초록 색깔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아, 저기 마이크 쳤나요? 네. 초록색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렇죠. 좀 맞춰서 챙겨서 좀 입고 와봤습니다. 자, 방금 이제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2022년의 영화 조던 필의 노브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저는 일단 이 영화를 딱 보고 재미는 난데 좀 난해하고 하지만 흥미롭다. 뭐 이런 약간 몇 가지의 단어가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냥 한 방에 뭔가 딱 정확한 답을 주기는 좀 힘든 영화?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혜성 씨는 어떤 느낌이에요? 일단 한 줄 요약을 딱 느낌을 먼저 얘기하면. 한 줄로요? 간단히 그냥 장으로? 간단히 몇 줄로. 이게 SF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2번 봤어요. 이해가 사실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문장으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첫 관람은 어려웠고 두 번째 관람은 좀 흥미로움. 우리 민찬 씨는? 저 일단 오늘 선배님 의상 너무 멋있어요. 맞아. 딱 맞춤이잖아요 오늘. 너무 금방 나보고 휘둥그레가지고 이상하다고 네, 언제? 그런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았었는데 선배님이 이게 카메라 돌아가니까 또 딴 아니, 얘기 하시네요. 지난주부터 선배님이 화가 많아요. 아니 나는 우리가 화려하다고 컨셉 얘기했잖아요. 잡혔잖아. 컨셉. 몸 안에 화를 제가 정화를 시킬 때까지 진심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배님 이거 예뻐요. 녹색 색깔. 나름 뭐예요, 되게 이게? 신경 써서 입고 아니 이뻐요 진짜. 사실 옷은 못 입었는데 저런 옷이 컬러가 어울리기 굉장히 힘들어요. 맞아. 그리고 또 심지어 잘 어울리시는. 아니 뭘 잘 어울려요. 그냥 막 입는 거죠. 고맙습니다. 뭔들 안 어울리겠어. 맞아요. 우리들의 지금 오늘 뭐 저 띄워주는 분위기인가요? 한번 가봅시다. 한번 가봅시다. 네. 맞아요. 저도 노블 개봉했었을 때 극장에서 봤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막 내리기 전에 한번 보고 이번에 다시 봤는데 확실히 근데 다시 재관람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 화면에서 주는 크기를 무시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관람이어서 그랬던 것도 있지만 이게 확실히 좀 규모에서 오는 느낌으로 봤을 때 좀 더 노비. 네. 아니 극장에서 봤었으면 정말 그 진짜 와이드에 재밌어. 오, 예. 그 외계인 난 대단했을 그 것 같아요. 비행 접시인 줄 알았는데 비행 접시가 아니고 동물인 거죠? 그렇죠. 걔 생명체지. 어떻게 그래서 보면. 너무 그게 되게 매력 있게 처음부터 맞아요. 스포를. 맞아. 결말 부분 안 이미 돼, 저희 얘기하고. 다 원래 스포하고 시작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게 웅장하게 다가오는 듯한 느낌을 주려고 또 황량한 공간을 만든 거라 다시 봐도 재밌긴 했고 처음 비슷했던 것 같아요. 처음 봤을 때 조금 어떤 면에서 호불호는 좀 있을 수 있겠다. 그렇지만 저는 좀 호에 가까운 사람이긴 했습니다. 예은 배우는. 저는 반대로 좀 사실 기대를 많이 하긴 했어요. 그 감독의 전작을 되게 재밌게 Get 봐서. Out. 네네, Get Out. 그래서 어떤 또 신박한 영화를 만들어냈을까 했는데 예고편을 봤는데 갑자기 어떤 비행물체가 이렇게 쓱 지나가길래 이번 거는 조금 약간 비행물체가 지나가면 좀 더 흥미롭지 않았어요? 저는 SF 장르를 별로? 진짜. 네, 막 선호해서 정말? 막 찾아보진 않았어가지고 약간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번에 보게 됐죠. 이거 리뷰한다고 해서 보게 됐는데 근데 보길 잘했다. 네, 그래서 이 영화는 그 배우로 다니엘 캘류아, 그러니까 금방 얘기했던 겟아웃에서 주인공이었던 그 친구가 또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여동생으로 케케 팔머, 스티븐 연, 마이클 윈콧, 우리 카메라 감독님 했던 분, 이런 분들이 나왔고요. 겟아웃도 그때 뭐 다들 보셨겠지만 정말 거기서는 그 인종차별의 극한?
극한까지 막 치달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이번에 그런 느낌이 많이 섞여 있을까 했더니 의외로 사실은 이렇게 많이 빠졌더라고요. 아 그래요? 전작에서 보여줬던 그 저는 사실은 겟아웃은 못 봤었는데 이 영화를 2번 보면서 그리고 이제 좀 그 해석된 내용들을 읽어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 감독님이 아직도 그래도 흑인 또 백인 이 경계선에서 좀 표현하고자 하고 싶은 말들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죠. 음. 이게 영화에 보면 뭐 짙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저도 겟아웃 굉장히 인상 깊었었는데 이제 배우였잖아요. 원래 이 뭐야 조던 필 감독이 배우 출신의 엄밀히 감독인데 말하면 희극 배우인. 네, 희극 코미디언 배우, 스탠딩 코미디언 네, 출신인데. 코미디언 배우인데 그 정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많구나 뭐 그런 그냥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 높도 마찬가지로 와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게 엄청 많은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아무튼 그것들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 제가 이제 인상 깊게 일단 첫 번째 그 문구가 나오더라고요. 영화 시작하기 직전에 읽어드리면 내가 더러운 걸 내게 던져 널 능욕하여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라 뭐 이게 성경 구절 같은데 구독.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이 사실 이 영화에 어떤 깊이 있는 뭐 약간 담론 같은 걸 던져주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제 스펙타클이라는 거, 구경거리라는 게 우리 조프의 직업도 그런 거지만 그다음에 거기 나오는 얘기가 계속 미디어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그런 어떤 종합적인 한 구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어떤 성서에 나오는 구절인가요? 나훔서 3장 6절. 근데 첫 장면부터 좀 어려워. 나는 어려웠었어요. 어려웠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첫 장면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그 극장 스케일을 얘기했지만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마음에 들고 그 카메라 정말 확 열려 있는 카메라 렌즈가 확 열려서 그 UFO? 외계? 나오기 전에 응. 그 농가 목장을 확 뚫고 아. 지나가는데 맞아. 굉장히 빵 뚫리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카메라 워크가 중반 후반에도 사실은 막 왜 그 구름을 보면서 카메라가 이렇게 쫙 갈 때 너무 멋있고 그 다음에 그 오제이하고 그 말 하얀 말 이름 뭐였죠? 그 고스트인가? 네 맞아요. 그 둘이 있고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쫙 비춰주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실질적인 오프닝이 그 침팬치. 네, 그러니까 후반부에 한번 이제 그 사건의 전말을 다 보여주지만 약간의 훑고 가는 정도로 오프닝도 한번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강렬했고 그 오프닝에서 주는 게 사실 저는 첫 관람할 때는 이 레이어가 2개 있는 게 무슨 연관인 거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각자의 독립된 에피소드는 재밌는데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나왔다가 등장하는 느낌이 사라지니까. 네, 물론 스티븐 연이 맡았던 주프의 어린 시절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이야기상 연관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번에 재관람하면서 좀 더 이게 연관이 있는 것 같아라는 느낌으로 보게 돼서 오프닝이 참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자연스럽게 우리가 인물이 주는 상징성 또는 뭐 의미, 뭐 감독의 의도,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본 그 인물에 대한 느낌, 뭐 이런 걸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데 가장 인상적인 캐릭터는 누구였어요? 예은 배우는? 저는 사실 주인공 오제이가 오제이. 그렇게 감정적으로 막 얼굴에 표정을 써가면서 확 드러내는 부분이 거의 없이 되게 무표정으로 일관되게 나오잖아요. 대부분이 근데 묻혀져 그게 있다. 그 모습 너무 그대로. 오히려 웃긴 거예요. 초반에 또 아버지가 그렇게 죽고 할 때도 너무 그냥 그 벙찐 특유의 그 표정? 그게 되게 좀 매력 있었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왜 우리 그 흔히 얘기하는 우리 농부 우리 왜 옛날 드라마에 보면 새마을 모자 이렇게 대충 쓴 느낌? 약간 맞아요, 그런 맞아. 느낌이 났어. 그러니까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눌러 쓴 뭐 각 잡힌 모양이 아니라 그냥 정말 농부처럼 대충 눌러 쓴 캡, 모자 그런 느낌. 네. 얼굴하고 그죠? 근데 또 이제 여동생 에메랄드랑 되게 대조되면서 성격이. 네, 더 매력 있게 보이지 않았나. 좋아요. 에메랄드는 어땠어요? 에메랄드? 응. 이것도 오늘 느낌도 애매하게 진짜 해변에 있을 법한 부촌에 있는 듯한 멋있는 사람. 이게 또 나 다른 얘기를 또
빠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에메랄드 보면서 배우를 꿈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배우든 뭐 여하튼 연예인을 꿈꾸는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제 자기 그 틈을 통해서 자기 소개 잘한다, 자기 PR을 잘한다 막 그런 처음에.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성격이 화끈하잖아요. 그냥 뭐 아싸라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제이는 좀 되게 답답하고 그럴 것 같아서 선배님. 아 저렇게 살면 답답하다고 좀 표현하고 막. 답답하고 여동생은 시원시원하게 할 얘기 딱딱 하면서 하는 게 그치 되게 좋아 보였던 그러니까 것 오제이 같아요. 입장에서 보면 얄미운 동생? 그럴 수 네. 있죠. 네. 그냥 오빠 말 잘 안 듣고 그치, 오빠가 이렇게 일고는 일에 살짝 발 담궈가지고 자기 지 거좀 하고 싶은 챙겨 건또 먹고 다 하고. 맞아요. 승질은 다 부리고. 맞아. 맞아. 그리고 그 영상 찍어가지고 오프라 뭐 쇼에 나가가지고 돈 벌겠다는 제안도 여동생이 하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줘야지 그 맞아요. 이게 짝짝 진행이 맞아. 되지. 그 오빠 같은 사람만 있으면 뭐 일이 진행이 안 돼. 답답해가지고. 아니 이게 약간 두 분이 극명하게 두 주인공을 다른 식으로 좋아하니까 또 옆에서 보는 사람으로는 되게 흥미로운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목장 이름도 헤이우드 할리우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거의 포커스가 사실은 할리우드, 영화, 미디어, 뭐 그 우리 조프가 얘기했던 뷰어라 그랬나요? 그 뷰어라고 했거든. 미디어는 보는 사람도 있고 보여주는 사람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 영화에 그게 다 매칭이 된 것 같아요. 보는 사람과 보여주는 사람, 뭐 렌즈, 마지막 우물의 그 렌즈, 뭐 그러니까 모든 게 약간 그런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은 느낌. 그 엔젤이나 왜 홀스트 같은 촬영 감독님. 편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그 말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그 CCTV 설치 기사가 설치 너무 엔젤, 좋았어요. 엔젤 이름이 또 엔젤, 엔젤이야. 그러니까 그 인물이 딱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인물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뭔가 신념이 각자만의 신념이 센 사람들이라면 이 친구는 이렇게도 갔다가 또 눈치 적당히 보다가 약간 상황을 봐서 또 틀기도 하고 우리네 모습이죠. 네, 우리네 모습 같은 약간 독자 모습을 그 친구로 대변하는 듯해서 사실은 매력은 그 감독이 너무 좋았지만 촬영 감독님. 네, 그건 엄청나잖아요. 무슨 그렇죠. 목소리 톤부터 조지잖아요. 세죠. 그 사람이 너무 매력 있지만 어쨌든 그 세 축은 각자 신념이 센다면 이 친구는 그 진짜 우리 모습 보는 것 같아가지고 고군분투하고 어리버리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요. 나는 그 스티븐 친구가 현. 사고 칠 줄 알았어. 난. 저도 한 번은 왜냐면 자기가 몰래 찍은 영상을 혼자 팔아먹지 않을까? 약간 맞아 그 우려 아닌 우려를 하면서 봤는데 그 그거 얘기거리 전혀 하나 아니더라. 줬었으면 좋았겠다. 맞아요, 그 맞아요. 배우 입장에서는. 전혀 아니었고 오히려 막 그 나중에 목숨을 걸고 이 친구들하고 같이 정말 삼총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살짝 의외였어. 저는 근데 시작할 때 저는 이 정도면 또 좋다고 생각한 부분도 저는 단역의 등장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생각보다 굉장히 큰 역할을 중간중간에 해내는 그러니까 영화의 환기 역할 사실 웃을 타이밍이 많이 없는데 맞아요. 그 친구 때문에 많이 웃었고 매력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집에도 재워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들어가서 막 그렇게까지 갈 줄 그래서 나는 몰랐는데 의외였다니까. 어, 이 친구가 싸고 칠 줄 알았는데 뭐지? 생각보다 괜찮은 친구였어요. 너무 괜찮은 친구였어. 약간 문제일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의외로 심성이 고운 친구더라고요. 왜냐면 처음에 허락도 안 받고 몰래 그 카메라도 보고 있고 그래서 맞아요. 자식이 또 이게 찍어서 혼자 팔아 먹으려고 하나 보다 했는데 전혀 뭐 그 빗나간 맞습니다. 조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캐릭터 스티븐 현. 주프. 스티븐 연 주프. 주프인가요? 네, 주프. 주프 맞아요. 저 캐릭터 이름은 헷갈려서. 주프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주프도 난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 아니에요? 역할이 되게 매력이 있어. 진짜 맞아요. 매력 매력있죠. 되게 네. 뭐라 해야 되지? 사심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어렸을 때 처했던 그 사건을 자기 사리사욕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사심을 갖고 그걸 돈벌이로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돈 그렇죠 했죠 실제 그 장면 고디의 그 원숭이 이름이 고디인데 그래서 저는 그 딱 빨간색 그 의상을 입고 뒤에 그 비행 접시 그 프린트가 된 의상을 입고 Are you ready? 하면서 딱 그 얘기할 때 되게 그냥 시원시원해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캐릭터.
역시 쇼쟁이 같잖아요. 그래서 쇼쟁이의 딱 그 비즈니스 쇼쟁이의 딱 전형 같은 완벽한. 완벽한. 그래서 되게 근데 그거를 그 시점을 그 사람의 과거로 풀면은 사실 되게 이입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생각보다 독립적으로 비즈니스맨처럼 보이는 것도 신기했어요. 원래 이제 감정이 이입되면은 과거 그 어렸던 거랑 오버랩이 되기 마련인데 그 인물 응. 얘기만 따로 해도 맞아요. 충분히 이야기가 진행이 될 수 있을 만큼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였을까요? 뭐 욕심이었을까? 아니면 어쨌든 금방 얘기했지만 어렸을 때 정말 꼬마 때 그 충격적인 현장에 있었잖아요. 뭐 그걸로 그러게 뭐 돈벌이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지금 목장에 우리가 영화를 관람의 입장에서 보면 저 목장이 그러니까 저 쇼장이 잘 될까? 운영이 될까? 사람도 얼마 없는데 뭐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한 건 분명해 보이고 이제 거기에 돌파구로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이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관객들을 이용해서 지금 저 자기는 6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던 저 물체에 대해서 그러면서도 계속 욕심을 추구하잖아. 그치. 근데 그게 단순한 욕심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약간은 금방 쇼쟁이라는 게 확 꽂히는데 저도 그래서 물론 쟁이라는 말을 나쁘게 쓸 필요는 없지만 사람들이 좀 낮잡아 볼 때도 쟁이를 붙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쇼쟁이라는 느낌을 든 이유가 이 사람이 굉장한 그러니까 되게 교만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막 엄청나게 해서 교만하다는 느낌보다 오히려 잔잔한 듯 되게 자신감? 네. 자신감을 동반한 교만함?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라는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 같은 이상한 본인은 어렸을 때 그 영화에서도 살아남은 배우. 뭐 그런 느낌들, 뭐 약간 선민 사상도 있는 느낌이고, 약간 이 사람들하고 되게 수평적으로 얘기하는 듯하지만 내가 뭔가 우위에서 이 사람들을 뭔가 대단한 것으로 끄집어내 주려고 하는 사람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난 그 어렸을 때 그런 사건도 겪었어. 맞아요. 그럼 자기는 지금이- 선택받은 자다 뭐 이런 거. 약간 되게 그런 이상한 느낌도 좀 받아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중반에 롱테이크로 그 사건 현장 다시 찾아가잖아요. 조용하고 고릴라 소리만 있는. 그 장면도 좋았어. 너무 연출이 와 진짜 저 장면 하나만 봤을 때는 무슨 단편 영화 짧은 너무 좋은 단편 영화 맞아요, 본 것 맞아요. 같은 그 눈 딱 마주쳤을 때랑 굉장한 임팩트였거든요. 근데 당연히 그 즈음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이 흥미로웠고 그 누나였나요? 누나가 그 이렇게 얼굴이 좀 이렇게 망가져서. 이렇게 좀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 관객석에 누나가도 앉혀놓고 그때 그 당시에 관객으로 왔었지. 그 누워 있던 어. 이렇게 막 치고 있고 그 당시 그러니까 그때 그 원숭이 네, 고디한테 네. 막 당했던 처음에 이거 터지자마자 당했던 그래서 되게 그거 보면서 또 그렇게 보면은 누나마저도 이용한 느낌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어떤 느낌인지. 저는 오히려 그 장면 전까지는 조금 짠하게 보였어요. 주프가? 네, 주프 역할이 어릴 때 되게 유명했던 아역 스타였다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촬영도 더 못하고 그냥 테마파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좀 짠하게 봤다가 아까 말했던 그 씬을 보고 나서부터 너무 약간 너무 그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아까 말했던 교만 너무 내가 이제 나는 선택받은 자고 나는 이 동물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이게 너무 보이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 마지막에 쇼까지 넘어가는데 했던 그 회상신의 역할이 되게 컸던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좀 휘몰아치듯 막 사람들 빨리 올라가고 그 그러나 와중에 끝까지 이제 빨리 누나 올라갈 나오고. 때까지 그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모자 강호봉 모자 날아가면서 그냥 그 장면 되게 인상적이죠. 그리고 그 장면이 거의 메인 그 포스터 중에 하나일 정도로 되게 유명하니까. 아 진짜? 네, 그러니까 그 각자 캐릭터 포스터 중에 어. 데니얼 칼루야가 올려보고 있는 거랑 그 친구가 올려보고 있는 게 그 스티븐 연의 메인 포스터예요. 그래서 상징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리고 그 장면에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게 별로 안 맞아요. 보였던 맞아요. 그 뭔가 얼굴이 웃는 것 같기도 하면서 막 이렇게 웃지는 놀라서 않지만 무서워하는 것 전혀 같기도 하면서. 얼굴에 두려움이 없더라고. 약간 좀 오버하면 올 게 왔다라는 느낌의 표정 같기도 내가, 하고. 내가 이 순간을 기다렸어. 네, 약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의 느낌이어서 맞아. 사실 스티븐 연이 어렸을 때 겪은 그 사건도 아까 선배님이 처음에 겟아웃이랑 어스로 이어지는 지금 이거 노 영화도 저도 인종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깔려 있는 시선으로도 봤거든요. 근데 그게 이번에 다시 보면서 좀 느낀 게 그 침벤치 장면이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침팬지가 되게 인간처럼 구는 동물이기도 한데 유독 거기선 사람처럼 좀 보이잖아요. 사람이 탈수하는 듯한 느낌처럼. 그러니까 거기서 보통 동물을 쇼 비즈니스적으로 굉장히 활용도 많이 하고 좀 나쁘게 만 착취도 하고 저도 동물이랑 같이 촬영할 때가 있지만 사실 되게 존중하는 듯 하지만 자기들이 빠른 시간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또 막 억지로 하는 경우도 좀 있단 말이에요. 뭐 일종의 그거가 학대라고 볼 수 그런 네. 내용이 중간중간에 깔려 있는 게 그 말 데리고 가서 촬영할 때 스텝이 네. 말 그러니까요. 눈 뭐 비쳤을 때 말이 확 뒷발 맞아요. 차면서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 같아. 난 처음에 우리는 UFO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 괴물도 그 뭐지 진재킷. 진재킷. 네. 그 괴물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나를 놀림거리로 보지 마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게 내가 있죠. 어디 무슨 원숭이처럼 나를 보지 말라 뭐 그 동물들이 불쾌하다고 동물 시점에서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불쾌하지 않을까? 사람들은 동물들을 다 그런 뭐 우물이 아니라 장 속에 있는 원숭이처럼 갖고 놀거나 바라보지 않나. 그리고 말도 스티븐 연이 그 사람들 관객들 끌어모았을 때 유리관 안에 딱 넣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뭔가 좀 표현하고 싶어하는 하고 싶은 말이 있지 그러니까 그게 않나. 말이 나오기 위해서 제물로 주려고 했던 거잖아요. 일종의. 그러니까 예, 말을 그개 생명체한테 네. 이 말을 주려고 했던 거고. 다시 이어가자면 그래서 거기서 그 침팬지가 시종일관 어쨌든 쇼비니지적으로 이용당하다가 마지막에 다 살해를 하고 나서 그 스티븐 연을 바라봤을 때부터 주도권이 침팬지한테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니들을 갖고 놀 거야라는 스타일로 한 번도 동물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인간의 두뇌나 이 지배했던 머리를 제외한다면 사실 동물하고 1대1을 뭔가 결전을 벌였을 때 인간이 살아남을 확률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야생에 딱 놓이는 순간에 하찮은 동물이 되게 되어버리는 순간 그래서 그 순간에 미디어 산업에서 주었던 모든 문명적 이기를 던져버리니까 보잘것없는 인간이라고 대결하는 느낌이어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인간이 안쓰러워 보이는 것도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런 걸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의도적으로. 예, 의도적으로. 감독이.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얘가 불쌍해 보이는 느낌이 아니고 이 친구들이 역전하는 타임을 보여주는 듯한 느낌이어서 한편으로는 잔혹하긴 하지만 그런 걸 배제하고 보면 시원한 장면이기도 했어요. 인간이 당하는 장면 같은 느낌이어서.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 그 갑자기 고디가 막 갑자기 네. 난동을 부릴 때도 하물며 그 조프와 원래 이렇게 하려고 하기 직전까지 아무도 뭐 누가 예를 들면 스텝이 달려오거나 관객이 달려나와서 제지를 하거나 뭐 없지. 아무런 게 없어. 마지막에 총성 우리가 들린 거 외에는. 그때 출동했더라고요. 맞죠? 그러니까. 예. 근데 그게 좀 되게 그래서 아이러니하기도 저는 했고. 그래서 이 감독님이 뭘 어떤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살짝 좀 아리까리한 게 마찬가지로 이제 뭐 민찬 씨가 얘기했던 것도 그렇고 제가 좀 전에 말을 소재로 했던 상황 신도 그랬었고 그리고 쳐다보면 다 죽잖아요. 괴물을 그리고 그러면 우리 사람들 보고 너무 그렇게 동물 학대를 하지 말라 뭐 이런 건가? 그러니까 이런 저는 걸 이것도 메시지를 남기고 싶었던 건가? 이분이 전작들에서도 흑인에 대한 묘사를 되게 많이 하고 뭐 대놓고 주인공을 항상 흑인으로 하잖아요. 본인도 흑인이시고. 근데 이 인권 문제라고 만약에 굳이 치자면 동물권이나 인권이나 별 다를 게 없는 게 제가 이거 보고 생각났던 게 예전에 그림인지 사진인지 옛날 사진인지 모르겠는데 서양에서 이렇게 나무 막을 쳐놓고 거기 흑인들을 넣어놓고 동물원 구경하듯이 보던 백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보면은 사실 사람을 동물처럼 신기하게 보는 그 백인들의 모습이 굉장히 충격받았었거든요. 사실 아니 뭐 그게. 거래를 했으니까. 네, 비교적 그게 100년도 안 된 시기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이 동물로 약간 의인화돼서 그렇지 결과적으로는 흑인, 백인, 눈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도 약간 좀 과장하자면 좀 노예 같은 느낌인 거예요. 마주보지 못하는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종이었을 때 시절에 같은 그게 동물과 계속 눈 마주치는 것들에 대한 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뭐 아니면 어떤 하늘과 사람을 말이었거든. 동물원에 있는 뭐 동물처럼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라 뭐 이런 걸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한편으로 이
선배님 얘기하셨던 요 진제킷이라는 어떤 괴생명체라고 하면 이 생명체도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이렇게 이 인물들한테 특별한 메시지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계속 그 사람들을 뭐 UFO든 뭐든 뭐 UAP라고 거기서 나오는데 뭐 관찰하듯이 하는데 네가 나를 관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니들 보고 있어라는 느낌처럼 CCTV처럼 자꾸 보이기도 그러니까 하고. 어떤 타임부터 약간 그 진제킷하고 인간들하고 약간 영역 싸움이나 자존심 그런 대결하는 것도 느낌? 있었어요. 그런 네, 느낌이 맞아요. 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용어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UFO라는 명칭도 인간이 지은 거잖아요. 사실은 어떤 동물 이름도 인간이 지은 거란 말이죠. 보통 보면 그 산에서 그 이름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우리들 인간이 봤을 때 이런 산 같아서 어떤 산으로 짓는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시야에서 볼 수 있는 게 되게 편협하다는 느낌을 받게 만들고 원래 원시적인 게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 그게 저는 카메라 같았거든요. 가장 디지털화된 것부터 찍지만 다 못 담아낸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게 생각난 게 원시적으로 그러니까 돌리는 수동으로 우물 카메라로 돌려서. 잡히고 그 직전이 이제 이 감독이 빨려 들어가면서까지 했던 수동 카메라고 그러니까 디지털화되는 부분이나 문명의 이기가 마냥 좋은 것만 아니다 뻔한 얘기일 수 있는데 독특한 구성으로 그런 걸 담은 것 같은. 네. 저 그러면 궁금해요. 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싶었는지 감독님. 아 지금 이 영화에서 네. 왜냐하면 거기 나오는 배우 이제 캐릭터 인물들마다 자기 욕구 충족 아니면 돈이죠. 다 돈이 목적이죠. 돈을 내 손에 쥐려고 뭐 스티븐 연도 관객들을 그렇게 끌어모았었고 그리고 그 촬영 감독도 자기가 죽을 걸 알고 갔겠지. 그 찍으려고. 그럼요. 그건 무슨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다. 너희들 각성하라 뭐 이런 건가? 저는 이거 한 그거는 번- 우리 결론에서 얘기하고 네, 결론. 그런가? 죄송합니다. 네, 진행자님이 결론에서 얘기를 하고 일단 그 마지막으로 주요 인물 중에 이제 홀스트가 있잖아요. 네, 촬영하고 네. 그 금방 정말 죽을 줄 알면서 들고 나간 심지어 거잖아요. 들어가면서도 찍잖아요. 끝까지 찍잖아요. 입구에 들어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람 심리 그걸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했던 동물에 대한 일종의 학대죠. 왜냐면 동물을 우리가 우리의 의도하에 거기서 나와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걸 연습을 시켜서 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과격한 반응이었고 그다음에 뭐 우리 계속 얘기했던 카메라나 이 눈 시선이나 우리 포스터에도 그 말눈 딱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뭐 그러니까 그게 뷰어라고 했잖아요. 그 주프가 그 괴생명체를 자기는 뷰어라고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름을 지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뷰어,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이 있고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데 카메라 감독 같은 경우는 보여주는 사람이죠. 찍어야지 보여주잖아요. 나머지는 보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주는 대로 우리는 본단 말이지. 이 카메라 감독이 화면에 잡은 것만 우리는 보잖아요. 그 외 것은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굉장히 미디어의 어떤 문제점들 이런 거를 뭐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진짜 공감해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예능 프로그램들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들 묘사할 때 사실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 막 증언 같은 게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게 리얼이 아니었어. 원래 그것도 타 설정 어디까지 가라고 해준 거고 막 이런 얘기들이 돌 내 때가 경험이네. 있잖아요. 실제로. 아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 작년 저 그렇죠. 이제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을 했는데 리얼을 담겠다고 했는데 이제 중간에 설정이 들어갔죠. 설정이 들어가는데 이제 시청자들 분들은 네티즌 분들은 그게 이제 실제인 줄 알고 아, 반응은? 제가 살면서 그렇게 많은 쌍욕을 먹은 건 처음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욕을 근데 이 먹었어요. 예능 프로그램에도 다 작가님들이 계시죠. 그럼. 방향성 정도는 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약간 이게 실제로 기반하겠지만 거기에 몸을 막 붙이잖아요. 살 같은 것들을. 그래서 그게 너무 공감돼요. 프레임 안에 있는 것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 밖에 바로 소품만 옮겨놔도 우리는 못 보는 못 거란 보죠.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농장인데 원래는 리얼리티면 이 농장을 그냥 담으면 되는데 화면에 이쁘게 안 담긴다고 막 심지어 농장을 조금 트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과연 진짜가 있는 건가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어요. 다큐마저도 저런데 이게 정말 리얼로 보이는 걸 찍고 싶은 건지 리얼을 찍는 건지를 모르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쇼쟁이들이고
뭔가 기존에 있던 자연물에서 뭔가 다 가공물들을 더해서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 그거에 대해서 원초적인 사람들만 안 죽은 느낌이랄까. 그 어쨌든 오빠 같은 사람이 초반부터 나오잖아요. 말할 때도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데 최소한의 돈은 벌어야 되고 이러니까 그 마음에 안 드는데 하고 있던 모습들이나 이런 게 하긴 하지만 마음에서 안 내켜하는 되게 자연인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런 중간에 그 헬멧 쓴 기자도 나온다. 그렇죠. 그치, 그 그 사람이 그 절정이죠. 사람도 미디어에 어. 완전 어. 정말 근데 최종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그 사람이. 인물을 정말. 투입시켰던 것도 감독님이 뭔가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맞아요.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죽어도 저걸 담아야 그렇죠. 이게 상업적으로 미디어 산업에 어쨌든 영향을 그러니까, 미치니까 맞아요. 자기 채널에 그리고 홀스트 같은 경우도 그 우리 다 공감하듯이 뭐 중간에 보면 무슨 약도 먹고 하더만요, 그죠? 그렇죠. 그런 거 보면 분명히 기침하면서 이 사람이 뭐 아무튼 모르겠어. 건강 거기 상태가 나는 좋은 것 내가 같진 놓쳤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뭐 죽을 운명인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병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약도 먹고 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어쨌든 뭐 안 좋은가 보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다 담았는데 또 조그만 카메라 들고 이렇게 정말 죽어가면서까지 막 이걸 돌리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와 정말 이것도 우리가 겟아웃에서 본 인종차별의 극한을 보여줬듯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감독이 이 미디어 산업의 그냥 마지막까지를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설정도 도입부에 그 황량한 사막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좀 확장하면 황량한 사막 하면은 기본적으로 서부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부국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대부분 백인이에요. 어쨌든 흑인이 제 기억에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약간 노예 그런 개념 아니면 그렇죠. 다 서부개척시대 백인인데 엔딩 곡에 살짝 그런 느낌이 나는 맞아 전형적으로. 그렇죠. 예, 그리고 맞죠. 대놓고 백인들의 그 설정이 너무 좋았어요. 대놓고 백인들의 무대에 흑인이 활개치고 다니는 막 심지어 마지막에 에메랄드가 이렇게 오토바이 쫙 끄는 장면은 그 아키라 옛날에 오마주한 장면이거든요. 대놓고. 그러니까 이 백인들 무대에서 흑인들이 위축되어 있고 주목받은 역사가 얼마 없잖아요. 짧고 나무주연상 받은 시기도 얼마 안 될걸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전면부에 초반부터 그 무슨 중반에 한번 에메랄드가 한번 영상을 더 보긴 하는데 뭐 2초짜리 말 달리는 영상이 최초 뭐 영화로 기록되는데 고조 할아버지라고. 근데 대부분 이 영화를 찍은 백인만 기억하지 여기 있는 기수였던 흑인은 기억 뭐 못한다. 심팬지랑 어렸을 때 그 이제 주먹으로 마주치려고 하는데 죽는 상황에서 그게 어떻게 약간 E.T. 영화도 연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맞아, 근데 맞아. 그 배우도 동양인을 쓴 걸 보면 그렇죠. 맞아. 이 뭐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인종 차별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염두에 두고 찍은 것 같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디어 산업에서 좀 흑인이 소외되어 있던 것, 지금 부상되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찍는 백인만이 아니고 그 당시에 어쨌든 그 사람이 기수가 흑인이었으면 이 사람도 영화에 동참한 건데 자꾸 그 공을 백인들한테만 돌리는 느낌들에 대한 마지막에 그거의 대꾸로 그 안개 속에서 되게 멋있게 맞아요. 그 딱 얘기하면- 말해서 그거 자체가 이미 완전 대꾸를 이루는 듯 느낌이어서 이 영화는 노골적으로 보여주진 않지만 맞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잔잔하게 네. 곳곳에 그런 요소들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백인 우월주의를 약간 좀 근데 사실 그 말 기수 나오는 게 처음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촬영장에 가서 우리 고조 할아버지다. 고조 할아버지. 우리 그런데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그렇게 또 말을 타고 있는 모습이 맞아. 그냥 처음과 끝을 그렇게 나는 그 장면 좀 웃겼어. 네, 그 저도 장면 좀 좋았어요. 좋았어. 삐끗 감성이요. 삐끗해서 좋았어.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에서 맞아, 웃겼어. 맞아. 그리고 아까 홀스트도 사실 그 B급 감성을 전 좀 좋아해서 그 홀스트가 이제 찍으러 가겠다고 딱 나서는 장면이 너무 맞아. 어. 비장한데 인상 자기들이 깊은 거. 비장한데 너무 웃기지. 내가 하겠다 뭐 이런 거 목소리 잘한다. 그 옆에서 처음에는 엔젤이 좀 이렇게 간다고? 쌩까더니 맞아, 처음에는. 맞아. 그 모습도 되게 그 장면도 좋았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뭐 이 캐릭터들에 대해서 얘기를 얼추 했고 이제 우리 공간 얘기를 좀 하면 내가 처음에 공간에 좀 압도됐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노베 공간, 목장이라든가 그 파크라든가 전반적으로 이 화면에 잡힌 공간의 어떤 느낌은 어땠어요? 공간이 주는 뭐 의미 또는 뭐 이 목장이 주는 광활한데 저는 목장밖에 없잖아요. 그 넓은 평지에 목장밖에 없으니까
외롭지 않나? 외롭지 저도 않나? 예은 배우님 더 어떠셨어요? 약간 무서운 느낌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게 사람이 많은 도심이었다. 정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랬을 때 더 무서웠을까? 왜냐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네. 근데 오히려 그렇지 않아서 더 무서웠던 것 같고 그 특히 구름을 그렇게 얘기한 게 설정을 잡은 게 너무 좀 신박하다.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괴생명체가 기거하고 있던 공간이 이 목장 맞은편이었잖아요. 산등성이 같은데. 그러니까 이 목장 집에서 보이는 정면 앞에 있는 큰 구름 덩어리 그 뒤에 숨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장소 자체가 그 친구가 머물고 있던 공간이 대도시가 아니었어요, 일단. 그래서 그 에메랄드가 탈출하려고 그랬잖아요. 이 공간 금방 예은 배우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공간이 너무 무섭고 압박감이 들고 저 친구가 우리를 내려보고 있고 우리를 죽일 것 같으니까 여기서 탈출하려고 했던 거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 우직한 오제이는 이 친구가 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겁이 완전히 없는 것 같지도 않은데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성격 좀 이상해. 성격이 이상해. 왜냐하면 무덤한 것 같아. 너무 이상해. 아니 너무 아버지가 죽고 이렇게 크게 맞아, 다쳤는데도 그냥 무표정이야. 그러니까 나는 선배님 답답한 캐릭터 보면은 열병 난다고. 그러니까 오제이가 나는 이 공간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하다고 보는 거지. 맞아. 왜냐면 진짜요? 아버지의 유산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또 갈 데도 없는 것 같고 여기를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오제이에겐 정말 그 단순히 기가하고 있는 공간 이상의 자기의 세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 혼도 담겨져 있다는 자기의 느낌까지도. 왜냐면 나중에 뭐 도망 다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내일 아침 말밥 줘야 돼. 말밥 줘. 맞네요. 너무 몇번 무덤덤하게 있어요. 맞아. 너무 무덤덤하게 가면 네.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사명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일종의 그 공간 안에서는. 사명감이라기보다 갈 데가 없어서 그게 있는 것 같은데. 또 등장했다. 염세. 난 사실 사명감 이런 거 잘 못 느꼈고. 난 뭐 현실적으로 얘가 또 진짜 갈 데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한참 여기서 SF 살아야 오시다 되는데. 아니 근데 거기에 가면 죽음이 있을 수 있잖아. 뭐 아니 딴 데 가서도 뭐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어차피 그럼 여기. 아직 한참 감성을 주입하다 또 현실 타임으로 또 왔어. 저는 그게 구조적으로 그냥 보면 이거 세 분이 너무 잘 말씀해주셨으니까 구조적으로 보면 그냥 그건 신선했어요. 그 황량한 데가 뭐가 신선하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서스펜스도 있잖아요. 그 서스펜스를 확장하면 이제 호러일 수도 있는데 SF 호러일 수도 있는데 호러 SF. 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호러라는 장르 자체가 구독! 원래는 이렇게 저예산이든 어떻게 만들려면 보통은 어두워야 하고 폐쇄된 공간에서 해야 좀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별점을 전도 가리기에. 달고. 감독 입장에서까지 얘기를 해주시는. 아 근데 이게 왜냐면 재밌는 게 신선하니까. 전 신선한 걸 좋아하는데 보통 공포를 유발해야 되면 이렇게 CG도 많이 보이고 하니까 어둡게 하고 작은 공간에서야 이게 그 이야기 형성되는데 이게 덜 들죠. 네, 대놓고 그렇잖아요 저희들 대부분. 저도 제작비 생각하지만 대놓고 황량하게 그리고 낮에 막 대놓고 때려서 다 보여준다라는 거는 호러라고 꼭 어둡고 뭐 해야 되는 법은 없다라는 한마디로 제가 초반에 호라고 했던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어요.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선한 부분들을. 나 한 번면 막 무섭지도 않았어. 네. 근데 완전 호러 같은 장면을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뭐 피 떨어지고 집에 막 피 범벅되고. 그게 그건 그렇게 너무. 무섭지는 않다. 저는 그 장면이 좋았어요. 지금 봤을 때 이미 알아서 솔직히 아니었는데 처음에 극장 가서 봤을 때 그 주푼의 아이들이 농장가 처음 울리는 거 있잖아요. 귀신으로 분장해. 그 장면 서스펜스 진짜 좋았어요. 나도 거기가 오히려 와, 더 진짜. 무서웠어. 그게 맞아. 지금은 제가 알고 봤으니까 두 번째는 별로였는데 처음 극장 가서 봤을 때 서스펜스를 이렇게 효과음 없이 갑자기 등장시킨다고 막. 난 저게 외계인이구나 그랬어. 네. 난 근데 그 와중에 그 외계인한테 주먹질하는 그 거 거꾸로 못 들리는 거 그냥 또 그냥 그럴 수 있을까? 오제이니까 그런 거야. 오제이니까. 아 그래? 그리고 한참 10초간을 무슨 자신감인지 그냥 핸드폰을 찍고 있는 것만 이렇게 담고 있어요. 아무 효과음 없이 이렇게 머리 나타나는 것부터. 그래서 되게 신선하게 서스펜스를 주는구나. 그래서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근데 그 와중에 핸드폰 들이댄 거 진짜 웃기긴 했던 것 같아요. 와 진짜 절실한 느낌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진짜 어떻게든. 그 피가 비 올 때 떨어지잖아요. 밤에 그 피는 사람 피인가?
그 전에 왜 사람 먹었던 그, 주프 먹고 나서. 그 동네에서 소아후? 흡입했던 흡입이란 사람들. 표현이 근데 많이 나는 거기서 이제 나는 개인적으로 그때 알았어요. 그때 막 떨어지고 열쇠도 보이고 하길래 아버지가 이래서 죽었구나. 난 그때 알았거든. 아버지가 그래서 죽었잖아요. 동전 떨어졌더니 그러니까. 박혀서. 근데 처음에 그렇게 봤을 때 왜 저게 저렇게 박혀서 죽었을까 몰랐었는데 이제 그때 막 쏟아내고 피를 쏟아내고 막 물건들 쏟아내면서 아버지가 저렇게 동전을 맞아서 죽었구나. 궁금한 게 그러니까. 생각이 났는데 이게 조금 벗어난 건지 모르겠지만 스티븐 연이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외 생명체를 불러내잖아요. 근데 걔는 6개월 전부터 그걸 봤었다고 했잖아. 그럼 6개월 동안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걸로 돈벌이를 했었던 건데 그때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서 죽은 사람이 없었을까? 이제 그 전 상황은 우리가 모르지만 없었으니까 이제 그 상황이 벌어졌겠죠. 실패했었어. 근데 그런 상황이 있으면 이렇게 다 쳐다보잖아. 음. 저 사람들 그 UFO라고 생각하는 그 생명체들 뭐든 쳐다보면 너무 내가 깊이 파고 들어간 건가? 쳐다보면 걔는 빨아먹잖아. 근데 저는 그거 생각했어요. 그 고디 그 침팬지도 그 전까지는 촬영을 잘 했잖아요. 잘했죠. 근데 그때 약간 뭐 풍선 풍선 빵빵 그런 터지는. 어떤 자극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그때. 근데 묘하게 연결된 게 그 주프 어린이 시절 때 다녔을 때 그 사건 고디가 난동을 시작해서 끝난 게 6분 13초였대요. 근데 주프가 그때 사람들 뭐 관객들한테 얘기할 때 6개월 전 저녁 6시 13분에 괴생명체가 나타났다. 진짜. 나는 이게 6분 13초가 뭐 연결이 있나 했더니 다른 고리는 없는 것 같고 그 고디가 난동 쳤던 6분 13초와 그러니까 주프의 머리에 그게 있나 봐. 6분 13초라는 613. 그러니까 6시 13분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6시 13분. 그러니까 그거에 연관성이 있어. 나는 선택받은 인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우월감 그게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 계속 연장선이 되었던 거지. 맞아. 별거 아닌 그 신발 서 있는 이상한 괴기한 그 비주얼을 그것도- 심지어 보관하면서까지 이렇게 맞아, 그것도 봤죠, 좀 전시장에. 신기해. 되게 그거. 이상했어. 우연 같아요, 근데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우연인데 필연처럼 부여하는 느낌? 그렇지, 부여한. 그런 느낌도 좀 받고 지금 이상하지만 어쨌든 침팬지가 너무 좋았습니다. 침팬지. 네, 진짜 그게 원탑 아닌가요? 진짜 내용 중에 가장 몰입도가. 난 보면서 그 얘기 언제 나오나 하면서 보게 됐던 것 같아. 아 그러면 성공이다, 맞지 이 감독님. 매력 있게. 그런가? 좋아요. 오프닝 때 좀 궁금하긴 했어요. 잠깐 나왔어. 자, 어쨌든 광활한 이 영화가 얘기하고 있어요. 좀 난해하고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건 종잡을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좀 즐기기도 힘든 그런 영화잖아요. 근데도 어떤 매력이 있는 걸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좀 쉽지 않고 우리가 2번 봐야 되고 3번 봐야 좀 더 뭐 그러니까 이해를 하지만 그 이해한다는 것도 우리가 다른 보통 영화 어떤 구성이나 이 각본이 굉장히 깔끔한 영화 뭐 이런 것에 비하면 좀 이렇게 계속 지금도 그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요소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가지는 매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초반에는 사실 보는데 조금 지루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인가에 대해 궁금해져서 계속 좀 버티고 봤는데 중간에 그 비행 물체가 알고 보니까 동물로 그렇죠. 처음에는 UFO니 뭐 아무튼 네. 비행 접시처럼 보였다가 근데 이제 동물로 대하는 순간부터 조금 몰입해서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나왔던 오티스 그 오제의 역할이 되게 뭔가 무미건조하고 뭔가 왜 집에 다시 돌아오지 하는 게 그 주프처럼 오티스도 약간 자신감이 있는 느낌? 여기 영역은 내 영역이야. 이런 느낌이 있어서 다시 돌아온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자신감인가? 그래서 그냥 좀 시종일관 표정이 무식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 아버지 왜 물 아, 이제 들었다? 물 같은 들었어. 생각이- 아니야. 그만해 이제. 이럴 거면 여기 모여서 왜 얘기해요 이거? 왜 우리는 인간적으로 보는 거야? 아니 일단 해석 다 해놓고 또. 무식할 수도 있죠. 그런 캐릭터일 수도 있는데 좀 존중해 주세요. 의견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 네, 처음에 아버지가 이제 뭐 이렇게 슉슉 떨어지잖아요. 그때조차도 가만히 있어. 그래, 너 그러니까 애가 이상해. 첫 장면부터 이상했어. 성격 특이해. 근데 그게 뭔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자신감으로 내비쳐졌던 것 같아요. 여기는 뭐가 어떤 일이 일어나든 아, 진짜? 내 영역이야. 내 목장이고 좀 표현하자면 그래서 내 나와버리다. 그래서 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그리고 이름도 진재킷이라고 하는 게 말 키우던 말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너도 내가 약간 조련할 수 있는 존재다 컨트롤할 수 있다. 하면서 그런 거를 보는 재미라 해야 되나? 컨트롤할 수 있다. 그건 약간 공감이 되네. 저도. 또 표정에서 네. 있는 어떤 그 진재킷은 심지어 마지막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상징으로 좀 블록버스터 영화처럼 원래 눈을 피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동생한테 이거 하고 동생도 이걸 화답하잖아요. 피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뭔가 자기들끼리 보자는 얘기고. 아니 그것도 있는데 피하지 말자라는 느낌도 받았어요. 이 사람은 아니고 뭔가 그러니까 생명체라고 인식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UFO를 인식했을 때랑은 결이 좀 다른 느낌 달라. 같은 걸 맞아요. 받았어요. 저도. 아니 그리고 그 출전하기 전에 왜 다 모여서 이제 막 카메라 준비하고 막 배터리 이거 훔치고 막 인형 다 이거. 훔치고 할 때 그때 그 대화를 했어요. 그 홀스트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맞아요. 만든다. 여기 안 그런 됐을 얘기를 때. 했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공감이 된다는 맞네. 얘기는 그랬던. 맞아, 오제이가 그랬던 거. 나름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자신감이 그런 자신감? 생긴 거야. 내가 저놈을 물리칠 수 있다. 한순간에 약간 무식한 놈 될 뻔했는 살려냈어. 살려냈어. 한순간에 잘해서. 아 그리고 저는 영화 보기 전부터 제목이 좀 특이하잖아요. 너 왜 노빌까를 계속 생각하면서 봤어요. 근데 이제 그 비 내리고 이제 그 트럭 안에 앉아가지고 나갈까 말까 하면서 이제 위에 올려다 보잖아요, 오제이가. 근데 그때 이제 그 계속 무표정을 하다가 약간 되게 좀 인상 좀 찡그리면서 이렇게 높 하는데 차 그게 안에서. 마치 하지 마. 그러니까 동물한테 안 돼 하는 느낌의 노비였나 싶어가지고. 자주 해요. 맞아. 노비라고 그 단호하게 그 친구 후반부쯤에. 그래서 그 장면 보는데 좀 약간 소름 돋았어. 그래서 이래서 제목이 노비였나? 그러니까 막 싸우고 있을 때 차 안에서 혼자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 말 옆에 바깥에서는 꽂혀 난리 있고. 나고 막 나는 그럴 그때 나 약간 좀 소름 돋았던 게 안 쳐다보고 있잖아요. 차 안에서 안 나오고. 근데 그 위에서 그 왜 괴물이 다 보고 있잖아. 맞아. 그 장면. 마주치면 바로 가려고. 마주치면 바로 그냥 삼켜버리려고. 무서웠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싸움에서 어쨌든 오제이의 그 우직함이 이긴 거잖아요. 맞아요. 이겼죠. 이긴 거지. 그러니까 노비라고 안 돼, 하지 마, 그러면 안 돼, 아니야, 뭐 이런 단호한 느낌이. 근데 괴물이 그렇죠. 죽지는 않지 않았어요? 맨 마지막에 폭발했잖아요. 그게 폭발한 거야? 그렇게 자기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변형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주프 풍선과 함께 어. 터진. 터져도 그래? 나는 폭발은 폭발한 했었지만 죽었다고 생각은 안 걔를 했었어. 그건 이따 얘기해. 그래? 오제이는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나름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유형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도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오제이 보고 누가 보면은 무미건조하고 감정도 없는 놈이라 볼 수 있지만 제가 누군가를 만나왔을 때 어떤 친구를 알아갈 때도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너 엄청 놀랐대요, 자기는. 근데 놀라는 걸 이렇게 놀란 사람도 있거든요. 이 사람이 봤을 때 안 놀란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극도로 놀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난 그런 사람이 민찬 있을 수 있는 것 배우가 같아. 좀 그렇게 보였었는데 처음에. 그래요. 약간 좀 약간 무덤덤함이 있긴 약간 있어요. 좀 특이한 부분이 이렇게 지금 카메라가 돌아 막 말을 잘하지만 카메라 딱 꺼졌을 때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랬잖아, 자기 특유의 주특기가 그게 멍 때리기라고. 맞아요. 좀 멍한 게 있어요. 오제이 같은 이해. 날씨 아까 우리 배우님이 얘기할 때 이해하는 게 저런 인간이 있거든요. 약간 그게 근데 그게 오해받을 당신이잖아. 순간 내가- 상상했어요. 순간 상상했어요. 내가 녹화는 거. 오제이 그래서 저는 근데 오제이가 그래서 저는 보면은 은근히 할 건 다 해요. 처음에도 무덤덤한데 막 달려가잖아. 또 아파트 떨어지면 막 달려가고 말 걸지 않아요? 의식 안 잃게 하려고 막 무슨 뭐 던지고 맞아, 던지고. 맞아. 그러니까 그 사람만의 방식의 절실함인데 이게 정말 화려한 사람에 비치면은 크게 와닿지 않는. 안 와닿는 느낌은 들긴 하는 것 같아요. 이해는 중간에 여동생이 뭐 약간 되게 장난치나? 뭐 둘이 구호 같은 게 뭐가 이렇게 남매만의 뭐가 있는 것 뭐가 같은데 되게 무표정으로 깜짝 할건 놀랐어. 다 하는 거야. 되게 재밌잖아요. 그 장면 빵 되게 터졌어. 생각났어. 그리고 이제 막 본 보러 보자고 막 둘이 하잖아. 이제 깜짝 맞다고. 놀랐어. 무표정으로. 어렸을 때 그러고 놀았던 거지. 그런 것 그렇지. 같아. 좀 조숙해진 사람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 굉장히 재미난 캐릭터인 것 같아. 맞아.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음. 남매끼리 이거 하는데 블록 전형적인 블록버스터잖아요. 네, 되게 그거는. 오그라들고 나 너무 좋아. 근데 나 너무 좋았어. B급 영화 스멜 나고 막 하는데 너무 막 너무 막 나는 보게 되는 만화 거야. 같아, 심지어. 나는 되게 에메랄드 매력적이었어요. 하는데 오재인은 안 할 줄 알았어. 심지어 먼저 하지 않나요? 맞아. 맞아. 받아주고. 아, 이제 매력 있었어. 진짜 잔잔해. 근데 이게 저희들도 인원이 이 유형이나 성격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 해석하는 캐릭터 이입해서 보다 보니까 듣는 데도 재밌는 것 같아요. 선배님의 그 또 화려한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재밌고 또 배우님처럼 아까 그 부분을 또 어루만져주는 사람도 있지. 재밌네요. 그게 진짜.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하려고 했던 얘기 다시 좀 돌아와서 네. 그러면 감독이 우리한테 뭘 주려고 했는가? 음.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뭐 우리가 뭐 직접 들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우리가 영화를 본 사람들로서 조금씩 이제 의도를 파악해 보면 사실 조금씩 다 나왔던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구심이 있어요? 퀘스천들이 뭐야? 전 사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영화는 어렵기도 했었지만 흥미롭고 재밌게 봤어요. 근데 이 감독이 뭔가 메시지를 많이 남겨주고 싶은데 제가 명확하게 딱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전 물어보고 싶어요. 어떠셨어요, 배우님? 저한테 이렇게 넘기시는 건가요? 아니, 얘기할 수 있는데 나도 지금 순간 저는 궁금해서. 세 분의 의견 생각하는 걸 좀 들어보고 또 싶어요. 궁금해요. 저는 사실 아까 얘기가 나왔던 미디어 음, 관련해서 우선 영화 전반적으로 촬영을 하고 음, 찍히고 이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것도 카메라도 다양하게 뭐 수동식 카메라도 있었고 그래서 어떤 미디어와 그거를 보는 관객, 보는 시청자들의 어떤 관계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우리가 좀 걸까? 건강한 미디어 문화를 뭐 만들어 나가자 뭐 이런 건가요? 네. 어쨌거나 그 찍는 장면들이 조금 기괴하고 뭐가 아름다운 장면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극적이고 소위 말해서 자극적이고. 어그로 끌고 요즘 사람들 말로.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단어 아까 뷰어라고 표현을 한 게 되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영화 전반적으로는 인물들이 보는 사람이잖아요, 사실. 저 진 재킷을 보는 사람인데 반대로 그 진 재킷도 보고 있는 거야, 우리를. 근데 우리는 찍고 있고 거기는 보고 있어. 그리고 눈으로도 보기도 하고 촬영을 하기도 하고 해서 어떤 그리고 보는 사람을 먹잖아. 그치. 마주치면. 그래서 그런 관계들을 은유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려는 게 아니었을까. 저도 너희들 정확한 어떤 정신 메시지인지 똑바로 차, 모르겠지만 제대로 살아 뭐 이런 거 알려주는 건가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거를 결국에는 이제 보지 않잖아요. 보지 말라고 하잖아요. 눈 마주치면 죽는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가려서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미디어 우리가 노출되는 미디어에 있어서 그런 메시지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근데 것 사실 같아요. 너무 많은 나도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서 모호한데 내가 이거 뭔지 정확하게 딱 클리어하게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연결되겠지. 결국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물질 만능. 왜냐면 미디어, 과도한 노출, 막 그 불필요한 거. 하지만 우리 일반 소비자들은 원하는 거. 일반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는 과격한 거잖아요. 그쵸. 과격한 거나 자극적이고 또는 뭔가 이 틀에서 벗어난 것들을 원하잖아. 그러면 그것들을 또 보여줘야 되잖아. 우리 마지막 홀스트 아저씨의 맞네. 그 이것처럼. 홀스트 아저씨도 막 무슨 잡아먹히는 뭐 그런 영상들 계속 보면서 통화하고 있었어. 좀 자극적인 영상들. 그걸 어쨌든 소재 발굴을 해내야 되는 양반들이니까. 네. 맞아. 그러니까 그 다 연결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잔잔하게 그런 거 미디어 문제라든가 아까 그 약간의 그런 흑백 또는 뭐 인종 갈등 문제라든가. 그리고 저는 서프라이즈 그 마지막에 말 쇼하는 게 되게 좀 셌거든요. 저한테는 되게 몰입해서 봤는데 거기에 나오는 두 그 침팬지 사건을 겪었던 두 인물이 나오잖아요. 주프랑 그 여자 이제 얼굴 되게 누나 다친. 했던 근데 그거를 마주하고 그렇게 있는다는 것 자체가 약간 그 시간이 오래 지나고 그 사건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약간 또 갖고 싶은 어떤 그러고 있는 거야. 욕망? 약간 그럼에도 나는 주목받고 싶고 어떻게 보면 싶은. 심팬치도 그런 막 마음이 그렇게 아닐까. 동물 학대를 당하니까 걔네들이 벌을 받은 걸 수도 있는데 걔는 그 십몇 년 성인이 돼서 또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 여자는 얼굴이 그렇게 망가지면서도 또 그거를 또 마주하고 그거를 보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 사람이 다 요즘 다 그렇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건가? 미디어를 넘어서 요즘 뭐 유튜브도 그렇게 좀 자극 경쟁을 많이 하잖아요. 소위 말해서
더 심하죠. 알고 싶지 않은 것까지도 막 더 캐서 막 살 붙여가지고 보여준다든가. 근데 되게 자극과 자극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 중에서 원시적으로 돌아가고 싶은 부분을 되게 강조하는 듯한 느낌을 자꾸 받아요 거기서. 자극이 센 사람들만 모여 있잖아요. 그 말씀하셨던 헬멧 썼던 기자도 마찬가지고 뭐 이 사람도 더 센 거, 더 맞아. 시청률 흥할 것만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를 되게 경계하는 듯한 시선들도 있고. 그리고 하나 더 좀 다른 결로 메시지이지 않을까 생각했던 부분은 그 아까 인종차별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애들이 장난쳐서 이게 외계인처럼 이렇게 나왔을 때 핸드폰부터 꺼내드는 게 좀 웃기기도 하면서 그게 우리네 모습인 거죠. 네, 어떤 왜 사실 뭐 흑인 그 약간 사건들 있었잖아요. 약간 뭐 폭행당하고 경찰들이 뭐 이렇게 하고 근데 그것도 이제 증거 영상이 없으면은 너무 불리해지는 이런 거. 그래서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자연스럽게 증거를 위해 좀 영상들을 남기려고 하나의 모습이 조금 생각이 나서 그런 인종차별적인 문제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도 있던 것 같다. 뭐 오제이는 좀 생각이 한컷 찍어서 돈 벌려고 그때만 해도 동식이한테 세뇌당해서 약간 절실하죠. 절실한 막 이거 화면을 담아야 되니까. 그리고 보면 남매끼리는 서로 찍지는 않잖아요. 영상이나 카메라를 들이대진 않잖아요. 그게 되게 또 좋았던 것 같아. 결국에는 약간 이게 뭐 여러 의미가 있었겠지만 이게 카메라로 담긴 모습보다 직접 이렇게 보고 내 눈으로 담는 게 중요하다라는 의미도 있지 않을까. 그 남매끼리 찍지 않았다는 게 뭐죠? 나 지금 그냥 무슨 말인지 카메라 이렇게 모르겠어. 서로를 막 이렇게 서로를 왜 찍었지? 왜 찍어? 아니, 찍지 않고 응. 이제 보기만 하잖아요. 남매끼리는. 그래서 어떤 그 관계에 있어서 다 막 영상으로 남기고 카메라 속에서 보는 관계가 아니라 약간 진짜 관계는 그런 직접 보는 관계들이 아닐까. 지금 여자 오제이와 남자 에메랄드 보는 것 같아요. 소통의 과정이 내가 보는데 표정이 약간 가온이는 소통의 과정이 저 재밌- 친구는 아니, 나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본 거예요. 다 정리, 저도 나도 정리가 느꼈어요. 됐었는데. 느꼈어. 그러니까 나 무중력 마치 상태를 지금 느꼈어요. 현재 잠깐. 오제인가? 이 영화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얘기했던 고디의 그 사건 장면 있잖아요. 그게 처음에 잠깐 보여주고 저게 뭐지? 한참 가다가 이제 거의 이제 쫙 과정을 보여주잖아. 그때 카메라 들어갈 때 나도 정말 너무 멋있다는 생각을 했거든. 그 장면. 왜냐면 카메라가 쭉 들어가는데 이 영화는 우리 시각은 뭐 당연한 거지만 청각까지 완전 집중하게 만들더라고. 고디의 모습으로 아니 싹 그때 들어가는- 이제 카메라가 그 세트 촬영장으로 입구부터. 싹 들어갈 네. 때 이제 갑자기 확 집중을 시키는데 그때 그 음향 효과나 이런 것들이 보디 발자국 소리나 막 킥킥대는 거 완전히 시각과 청각을 완전 몰입하게 해줘서 그러니까 이 영화가 약간 그런 장면들 곳곳에 했어요. 그다음에 블랙으로 갔다가 한 1초 블랙 갔다가 맞아요. 또 화면 쭉 나왔다가 또 블랙 갔다가 맞아. 화면 나왔다. 확 오래 휩싸이다 블랙. 네. 갑자기 그냥. 그러니까 맞지. 이게 굉장히 편집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고디는 지금 갑자기 또 궁금해졌는데 훈련이 엄청 잘 된 침팬지였을까요? 아니면 사람이 탈을 쓴 거였을까요? 훈련이 엄청 실제로 그 촬영장에서 사람이겠죠. 촬영장에서. 궁금하다 그분. 사람일 것 같아. 사람이 나도 그 생각 잠깐 그분 했는데 그게 촬영을 왜 사람- 그분 사람이 아니에요? 있고. 앤디 서키스 아니에요? 그분 맨날 있잖아요. 사람이 볼로 있고, 마시고. 사람. 안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맞아. 너무 좀 애니메이션 느낌도 조금 나기도 했고. 맞아. 막 그거 뭐냐 그게. 꽃갈 집어 던지고 하는 부분 사람과 사람 같았어. CG겠죠. 네. 아마도 모르겠지만 그 말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이제 여기에 많은 수많은 그 나왔던 얘기 중에 그 오제이인가 나쁜 기적이 있을까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기억나는지 맞아, 모르겠지만. 기억나요. 둘이 그 난간에 난간에서 서로 나쁜 기적도 기억나요. 있을까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보통 기적이라고 하면 좋은 긍정적인 거잖아요. 의미죠. 긍정적이고. 나쁜 기적은 지네들이 원치 않은 정말 나쁜 기적인데. 제가 그거야말로 세 분의 의견 들어보고 싶었어요. 진짜 궁금했어요.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쁜 기적? 그러니까 그 뒤에 일어났던 일들이 나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나? 말장난이지 뭐. 말장난. 그러니까 아니 안 좋은 극한 상황이 우리가 바라지 않은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지. 풀어질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러시아에 전쟁하는 것도 우리가 바라지 않는 극한 상황이 나쁜 기적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싶지 않지만 정말로 나쁜 상황이잖아요. 근데 기적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에서 우아할 만한 그런 얘기거리인데 그것도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이 빵 터진 거잖아요. 지금 1년, 2년에 가까운 동안.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이후에 일어났죠. 왜 오늘따라 말을 흐리는 거예요? 원래 선배님의 그 자신감 맞아, 있는 오늘따라 아이언이 약간 좀 말을 있잖아요. 흐리시는 것 같아. 너무 별로 안 좋으니까. 마지막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어쨌든 그 마운트 이후에 선배.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이 어. 뭐 오제이가 예언한 어떻게 보면 나쁜 기적들 아닌가요? 그냥 안 좋은 사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 다 죽어나가고 뭐 사람들 많이 희생당하고 너희들 그렇게 살지만 뭐 이런 거 알려주고 싶은지 모르지만 그 아닌가요? 좀 궁금해요. 저도 그거 이번에는 이 생각했어요. 의견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그래서 어, 왜 말을 왜 원숭이- 저렇게 꼬아가지고 어렵게 하지? 뭐 장난쳐 뭔가 멋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아, 장난쳐 저는 약간 대사 그냥 명대사 어떤 의미 부여하는 느낌의 대사인가라고 생각을 맞아. 해서 심술났어. 이번에 아니 나 그게 아니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왜 내가 왜 이렇게 말 못 알아듣겠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다시 보니까 왜 저런 말을 섞어가지고 똑똑한 척을 하고 싶은 건가? 아니면 뭐가 안 좋은 왜 이 주제를 꺼내서 또 마지막에 분노하게 만들어요? 간신히 그러면- 잠재웠는데. 자, 우리가 이 이제 얘기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각자 그러니까 인상적인 장면들이 많았는데 너무 많죠. 너무 많았지만 그냥 뭐 한두 장면 정도만 얘기하고 마무리 해볼까요? 나 먼저 할까? 아니 네. 제가 먼저 하면 안 돼. 먼저 하세요. 나는 후반에 그 입인 줄 몰랐어요. 그 걔가 이제 분노하고 화가 나가지고 막 초록색 이불을 뭐 살을 막 벌리잖아요. 진짜 캐시. 근데 나는 그걸 보면서 야, 이 감독님이 상상력이 어마어마하구나. 우리가 그건 사실 그냥 봐도 우리 뭐지? 우리가 동물이나 움직이는 생명체는 뭔가 딱딱한 느낌이야 표면이 아니라 물컹물컹한 느낌인데 걔는 그냥 화면에 봐도 그냥 딱딱하잖아.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고 근데 걔가 생명이고 무슨 색종이 같은 종이로 막 움직이는 해파리 같기도 하고. 해파리. 근데 해파리인데 나는 약간 초록색 색종이 같았었거든. 색종이 맞아. 같은 걸로 야 얘는 입이니까 너희들 믿어. 너희들 얘는 입이니까 알아야 돼. 우리한테 관객들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것 같아. 그게 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상상을 우리한테 주입시키면서 우리를 믿게끔 만드는 난 그 장면이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좀 웃겼지 어떻게 보면. 더 리얼한 괴물처럼 만들어줄 수 있었을 텐데. 맞아요. 근데 그건 또 우리가 이때 보지 못했던 괴물의 모습이잖아요. 맞아. 그래 설득력이 또 있더라고.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렇게 보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런 색종이 같은 애들이 사람을 막 먹어치워가지고 다 버리자. 내가 또 웃게? 좋았어. 창피해서 그러지. 내가. 나는 뭐 많은데 그 주프가 왜 처음에 관객들 쫙 모아놓고 이제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좀 약간 뜸들이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소개도 하고 맞아, 오프닝 많이 하죠. 근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을 바꿀 경험을 할 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인상 제대로 바뀌지. 제대로 할 때. 그게 약간 인생이 없네. 없어지죠. 이 영화의 약간 한 줄 예고 같은 느낌이 막 들었어. 여러분 이제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대로 바뀌고. 그것도 말을 좀 근사하게 하는 거 당신 이제 훅 갈 거라는. 근데 그땐 주프도 몰랐죠. 몰랐지. 자기도 그렇게 될 아니 거. 근데 저는 그거 상상력 때문에 그냥 내용과는 무관할 수 있지만 저 그거 되게 좋았어요. 창자 안으로 들어가는 듯한 묘사 있잖아요. 오. 전 그게 너무 그로테스크한데 너무 웃기고 창의적이다. 사실 그리고 예산도 안 들어가게 할 수도 있어요. 막 그 예산 별로 안 들어간 것 같아. 그러니까요. 너무 그게 신박하고 대놓고 이래라고 말하면 할 말 없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끼어서 진재킨 약간- 내부는 이래라고 그냥 풍선 같은 거 해놓고 맞아, 막 맞아. 빨려 들어가니까 너무 웃겼어. 심지어 맞아. 좀 얼굴 큰 애들 막 찌그러지면서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창자 안으로.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매력 있고 그래서 그거랑 좀 파생하자면은 이 영화가 사실 저희가 지금 오늘 해석도 되게 많이 했잖아요. 선배님이 역대 가장 큰 해석들이 되게 많았고 원래 본능주의자인데 해석 되게 이렇게 하는 영화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한편으로는 호라는 의미 중에 이런 해석거리가 많은 영화기도 하지만 그걸 빼고 봐도 좀 재밌었어요. 그냥 그치. 네, 솔직히 그냥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게 미스테리하고 서스펜스는 근본적으로 가장 무서울 때가 뭔지 모를 때 무섭거든요. 이 정체가. 그렇죠. 알면 안 무섭죠. 네, 근데 솔직히 이게 저는 해석이 오히려 안 돼서 재밌었어요. 이게 우리가 주인공한테 빙의해서 뭔지도 모르겠고 제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왜 일어나는지도 모르겠으니까 그냥 주인공이 빙의해서 활극처럼 보면 그냥 서스펜스고 하나의 모르겠는 모호한 미스터리 같은 작품이어서 저는 그래서 오히려 한편으로 좋았던 것도 있어요. 나는 네. 우리가 이제 이 얘기하는 촬영을 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막 왜 저럴까 의미를 막 부여하게 되고 왜 막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이러지? 영화를 그냥 재밌게 그냥 보면 맞아. 되는데. 맞아요. 이 그래서 영화는 와 너무 재밌어 신기하고 맞아요. 막 웃긴 것도 있어. 그럼 그러면 생각 없이 보기에는 뭐가 맞아요. 있어. 근데 생각을 하고 보려고 그러면 끝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이거에 거들어서 이 말 저는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생각하고자 하는 말은 각자의 방식대로 보면 된다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고 싶은 것도 나쁜 건 아니라 생각해요. 왜냐면 그것도 그 사람의 방식이니까. 그래서 즐기고 싶으면 그냥 즐기고 해석하면서 보려면 해석하고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면서 그냥 보면 되는데 이 영화는 해석을 하면서 봐도 재밌고 그냥 활극으로 두 남매 모험 활극기 같이 봐도 맞아. 재밌었어요. 마지막에 재밌었어. 그 등장 말 타고 탄 등장 엔딩도 요거 네, 활극도 있어 보이고 약간 일본 애니메이션 보는 느낌도 있었고 저는 여러모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창자가 약간 일본 애니메이션 같지 않아? 그런 거 많이 나죠. 요 아까 벌려진 입. 다 쓸어버리고. 아 저도 그 장면 하려 그랬는데 아 이 장면. 진짜요? 아니 색종이 얘기하길래 그 그거 장면이 진짜 너무 너무 웃긴 장면이잖아요 사실. 그것도 재밌지 않아요? 막 비명 소리 막 상상돼요? 들리고. 그리고 근데 처음에 한 번 40명 들어갈 때는 한 번에 개미만큼 막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근데 거예요. 막 그렇게 잔인한 장면도 안 잔인하지도 나와. 우리가 않아. 상상하게 만들어. 맞아. 옛날에 웃겨. 드래곤볼 마인부 속으로 들어가는 아, 맞아. 그런 느낌도 들고 되게 나 참신했어요. 저는. 드래곤볼 모르는 것 같아. 아, 네, 그건 좀 미안, 몰라요. 미안해. 나 이러고 웃고 있었잖아요. 미안해. 뭐지? 미안해. 아 그리고 그 우물에서 찍힌 사진도 사실 괴 생명체 느낌보다는 되게 아름다운 해파리 맞아. 느낌으로 나 찍혔잖아요. 해파리 같아요. 그래서 투명 해파리. 좀 저렇게 되게 작품 귀엽게 같았어. 풀다니 싶었어요. 근데 보면서 얘가 이거를 사람들한테 외계인이라고 하면 믿을까? 되게 정말 그냥 그림 같고 작품 같고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분명히 막 그때 막 몰아올 때 막 크게 거의 하늘을 꽉 채워서 펼치잖아요. 막 위로 옆으로 막 펼칠 때 무서운 개생명체라기보다도 좀 아름다워. 예쁜 일부러 그렇게 디자인한 것 같아요. 개생명체 그런 느낌이 들었죠. 이거 너무 근데 공감 가는데요. 뭐? 선배님 아까 그냥 이거 얘기하셨지만 이게 그냥 사진으로 마지막 남잖아요. 결국 영상으로 못 담은 거예요 이거를. 그럼 가끔가다 저희가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눈 뜨려고 하는 거를 캡처했을 때 마치 기분 안 나쁜데 그거를 기분 나쁜 샷 해가지고 누군가한테 제목 달면 기분 나쁜 것처럼 보이잖아요. 누가 보면 그렇지. 그냥 눈 이렇게 뜨다가 잡힌 건데 그러니까 사진으로 보면은 그게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하니까 순간 좀 그것도 동전 없으면 못했어요. 그 놀이공원 동전 없으면 찍지도 못했어. 자 이제 할 얘기 다 했습니까? 빨리 화장실 가야지. 그니까. 뭐 마지막 마무리 안 해도 돼. 자 우리 저희 마무리 다 한 거 저희 아닌가요? 시그니처 아니에요? 갑자기 이렇게 끝나. 지금까지 마무리 다 한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한 마무리 30분 한 것 같아요. 네. 자, 저희가 약간 이 마지막에 엔딩할 때 급 엔딩으로 유명한 거 같아. 끝낼 때는 그냥 사정 없이. 나 이거 신선해서 좋아요. 그러니까. 한창 막 열 올리다가 자 끝. 자, 우리 오늘 놈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 앞에서 제작진분들 이거 흔들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이제 슬슬. 자 여러분 오늘은 영화 노에 대해서 재미나게 얘기해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 더 재미난 영화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